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은 5월 25일. 예, 오늘 목요일이고요. 아, 그렇고 보니까 내일이 또 금요일이군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이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 농촌에 보면은 이 일하는 분들의 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시절이 참 지금 이제 농사철이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사계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가 있죠. 예, 오늘 제가 이제 할 주제는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보면은 이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제주 4.3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이 광주 5.18의 실체 등등.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아무리 광주 5.18 정신으로 헌법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이 진실 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이제 감옥에 계시는 이 지만원 박사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좌파들의 특성이 그렇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무조건 무차별적인 공격과 그런 프레임을 앞세워서 말을 하지 마라, 너는 갖다 입을 척 닫고 있는 게 예의다. 아무리 얘도 예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는요, 이 기본을 근간한 역사적 팩트와 사실에 기반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지, 어디 보면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그거는 아니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 채 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주변 이 참모대 이 진원도 한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송요철이라는 이 군 장성에게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야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쩌면은 남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산체계에서 아무런 미래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이제 얘기도 들어보지만 최근에 그렇죠. 요즘 보면 역사에 강당사학회가 우리가 기존에 배우고 있던 이 대륙의 삼국사를 부정을 해버리고 단 이 22만 평방 킬로미터의
이 한반도로만 그저 국한을 해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것도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역사적 평가도 다시금 이제 재조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한쪽에 그저 이 편향된 시각으로는 우리가 그렇죠. 한쪽에 이 편향된 시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일요일에 이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공적인 평가 또 이것도 이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또 저쪽에서 말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논평과 직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의 입장, 어느 한쪽의 이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평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귀국을 해서 이 해방정국을 해서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그 사이에 이 좌우를 넘나두고 이제 각종 이제 인사들의 이제 테러 사건이 비일비재를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내하고 생각만 다르면은 그저 공격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 역시도 이 나연의 이 김일성에게 이용을 당했죠. 그는 이미 아마 익히 잘 아시다시피 48년에 보면은 50선거마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한 총선을 해서 이제 합법적인 이 국가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엔의 전체적인 입장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일성이 이제 유일하게 김일성과 그를 추종한 이제 중국,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스탈린이 이 김일성을 이 측면 지원을 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결국에는 이제 남노동을 사주를 해서 일받은 이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나 또 제주 4.3 일도 물론 이 태용호 전 이제 최고위원의 말이 거의 팩트였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 좌파들이 입에 개급을 물고요. 논란이다, 망언이다, 망발이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한상혁이가 왜 지금 말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룰이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검찰 조사도 받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듣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마치 옳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좌파들이 다 아주 방향으로 치우쳤죠.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든다, 그것은 아니라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왜 민주당도 달라져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권, 강성 출신들이 끌어 모였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야당과 야당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게 지금 있죠. 그러면은 내 당의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이나 처먹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지금 척 닫고 있는 실정. 그 집이 되려면요, 내 자식이 나가면은 매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부모지. 그러면 자식이 어리가 아무 짓을 하고 마구 어리가 걔 망나는 짓을 하고 또 다녀도 그저 입을 척 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저들이 인권을 말했다면은 지난 사반세기 이어온 이 북한 공산 집단의 이 보면 폭정이나 학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러면은 좌파 3대 동안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핵폭탄에 그냥 위협에 그냥 고스란히 노출이 됐죠.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의 공격이 조심스가 있을 때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하니까 이 나라에 갔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갔다 야당 국회의원인지 참 하도 제가 어떨 때는 이 방송을 하다가도 막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벌이 공격을 하기 전에 내가 선제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벌 옆에 가가지고 얼굴 들이밀고 있다가 그냥 목선까지 왔다 갔다 그럴 정도 지경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하면은 이 북한이라는 이 말벌 집단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위가 지금 갖다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국가수반이요, 또 헌법상 군 통수권자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제 이제 미국의 이제 작전 통제권 하에 있지만은 만약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은,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만 국민들의 안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조심 시에는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이제 조율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북한 공산 집단이 이 김정은의 이 여동생이 이 김여정의 말처럼 거짓거리를 하고 남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전쟁광이든 뭐 나발이든 뭐가 그 소리 아는 모양인데, 저는 한심한 인간들이 바로 저 인간들이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왜 어리 일타저타 소리를 말을 못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정말 건설적인 내용으로 국가를 걱정하고 또 야당에서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서로 파트너십의 여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불과 그렇게 좌파들이 말하는 그 100여년 전의 일도 맨 그랬고 지금의 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시대는 문재인이가 말한 것처럼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북한 공산 집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합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서 이 통일이 되기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아무리 큰 벽이 막고 막는다 할지라도 그 흐름이란 것은 물처럼 그 벽을 뚫을 수도 있죠. 단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어제 보면은 어제 제 댓글란에 어제 보면은 또 좌파 성향에 가진 댓글러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쓴 사람도 좀 정신줄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런 느낌 들고요.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을 걱정을 한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당인가. 때로는 당원들이 부모된 심정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엇나가거나 하면은 매를 드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물론 마찬가지고, 이 반사이익보라도 내가 하루를 하고 그때 치울 값이라도 정말 나라와 국민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오늘도 뭐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 일교차 큰 날씨에 물을 자주 마시고요.
또 가벼운 옷들이 필요한 그런 오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20분째가 이제 넘어섰고요. 자, 이제 뭐 CQ 방송 이제 이제 34만 조회수를 향해 이제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좀 더딘 맛은 있어도 구독자가 이제 1000명대 이제 서서히 다가선 그런 느낌이죠. 자, 영상들 보시고 또 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사란 이 공과를 뚜렷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역사적 평가가 이 좌파의 논리 속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뭐 세상을 떴을 때도 뭐 그분의 이제 살아생전에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얘기가 되고 또 좋은 부분도 얘기가 되겠죠. 왜 그와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평가가 필요하겠고, 광주 민주화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일도 그렇죠. 이 공적 조서가 공개가 됨으로써 누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날이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예.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저는 또 남은 시간에 또 여유가 되면 또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들어갑니다.